네, 먼저 음악 요소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죠. 네, 음악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음과 관련된 요소, 그리고 박과 관련된 요소, 또 구조와 관련된 요소,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음정, 음계, 조성, 선법, 화음, 화성, 선율, 윤곽, 박, 빠르기, 액센트, 박자, 리듬, 그리고 프레이징, 구조, 형식, 스타일, 동기, 주제, 또 긴장과 해결, 흐름, 절정, 종지, 오스나토, 음량, 음색, 음역, 강도, 음조직, 아티큘레이션, 목소리, 악기. 자, 이 모든 거를 오늘 한번 쭉 다뤄볼 텐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나 더 있었네요. 음악이 치료가 되는 메커니즘 네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악 요소인데 이 요소를 치료사가 알고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이 요소들을 어떻게 쓰면은 치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각각의 요소들을 다룰 예정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가볍게 과제, 즉흥 과제를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의 영상을 같이 보거나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한 걸 보면서 우리 그 임상적인 의도, 음악 요소가 주는 임상적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박에 관련된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박과 박자는 조금 달라요. 자, 박은 펄스, 비트입니다.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자, 이게 박이에요. 네, 굉장히 기계적인 소리죠. 일정하게 비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박이라고 합니다. 펄스라고 하는데 우리 심박수를 생각해 보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심박수를 우리가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지금 제가 박수 친 거랑 마찬가지로 일정한 비트는 있었지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그냥 템포 정도죠. 사실 이게 지금 박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3박자였는지 4박자였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지 박자가 될까요? 네, 보이시는 대로 액센트가 들어가야지 박자가 돼요. 액센트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되다가 액센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4분의 4박자구나. 이게 4박자구나. 또는 3박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저 빨간색 사이의 거리, 저 속도를 우리가 빠르기, 템포라고 하는데 메트로놈으로 60이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초에 한 번 치는 게 메트로놈 60이에요. 여러분 시계, 초시계를 틀어놓고 한 번씩 해보세요. 그게 메트로놈 60이고 그리고 120은 메트로놈 한 번에 1초에 두 번 치는 게 120이에요.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는 그 사이에 있죠. 뭐 한간에는 보통 심박수가 모데로토 그 빠르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대략 그럴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악센트, 특정한 박의 차별화된 세계를 주어가지고 이제 의미가 생긴 거죠. 싱코페이션은 그 엇박에 주어지는 악센트죠. 원래 규칙적으로 우리가 1,3박에 4분의 4박자일 때는 1,3박에 비트 같은 액센트가 들어가는데 2, 4박이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8분음표 같은데 비트가 들어간다면, 액센트가 들어간다면 그런 걸 우리가 싱코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담자들이 우리가 북을 칠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연주를 할 거예요. 즉흥 연주를. 그렇다면 내담자가 북을 칠 때 어떤 북을 이렇게 치겠죠? 그럼 치면 이 북의 빠르기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북이 치는 게 지금 4박자인지 3박자인지 우리가 그것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듣고 내가 익숙하게 편한 대로 4분의 4박자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상황과 의도에 따라서 3박으로 가도 되고 4박으로 가도 되고 또는 여기 지금 없지만 5박이나 7박 같은 걸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내담자가 연주한 거를 몇 박자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지는 처음부터 사실 굳이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면서
3박이든 4박이든 또는 5박이나 7박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해 가야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뭔가 연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거는 비트, 템포예요, 템포. 기본 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이직 비트가 어떤 지금 비트를 연주를 하는지, 빠른지, 아니면 느린지, 아니면 아예 일정한 템포가 없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우리가 가끔 5박이나 7박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10박,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해요. 내담자가 3박이나 4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음악에 집중하지 않고 약간 그 음악에서 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집중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5박은 2박과 3박이 합쳐진 거죠. 5개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2개, 3개 또는 3개, 2개, 하나, 4개, 4개,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액센트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가 듣기에 굉장히 내가 맞추는 건지 안 맞추는 건지 그래서 더 집중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지금 빨간색의 일정한 기본 비트, 베이직 비트를 기본 박을 우리가 지금 연주를 하다가 액센트가 들어가서 4분의 4박자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트에 그냥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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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렇게만 연주한다면 비트와 이 사람이 연주한 리듬이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비트 또는 펄스, 이 기본 박자를 우리가 배경 리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일정하고 어떤 틀을 제공해 주는 거죠. 저 빨간색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에 저기 음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는 귀에 쏙 들어오죠. 배경 리듬하고 좀 달라요. 그 위에다가 쌓은 리듬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좀 극적으로 듣게 하려고 우리가 싱코페이션을 썼지만 뭐 싱코페이션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건 기존의 그 기본 박대로 하나씩 연주하던 이 패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경 리듬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전경 리듬도 뭔가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배경 리듬처럼 바뀔 수 있겠죠. 네, 이제는 음과 관련된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치, 톤, 노트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일단 노트는 우리가 악보에 적은 음을 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음들을 거의 다 피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음악적인 음은 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저 진동이죠. 소리는 사실 진동이죠. 그래서 저 진동한 사인 요 그래프가 보다 깨끗하게 나면은 우리가 보다 음악적인, 요게 좀 일정하면 우리가 음악적인 어떤 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잣다한 소리들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저게 저렇게 깨끗하지 않죠. 네, 피치는 그렇습니다. 자, 음정을 볼게요. 음정은 두 음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음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숫자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 키 또는 제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숫자로 얘기를 하지만 절대값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기준을 정해 놓은 거죠. 요 정도는 뭐 1m다. 뭐 요 정도는 1cm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은 거지. 왜 그게 1cm예요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음악에도 그 두 음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준만 좀 이해를 하신다면 음정은 충분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기준을 살펴보면 일단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부터 도까지를 우리가 도부터 도까지를 우리가 이제 좀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살펴본다면 도와 도는 1도. 자, 도, 레가 1이 아니에요. 같은 음은 1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도, 레가 2도, 도, 미가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그래서 우리가 8 뭐예요? 옥타죠, 옥타. 그렇죠? 그래서 8를 우리가 그래서 옥타브라고 얘기하죠. 하는 옥타브 위의 음이 같은 음이 되겠죠. 그래서 8도기 때문에 우리가 옥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2도, 3도, 6도, 7도는 우리가 장음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 4, 5, 8은 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기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자, 도와 도는 완전 1도, 도레는 장이도, 도미는 장삼도, 도파는 완전 4도, 도솔은 완전 5도, 도라는 장 6도, 도시는 장 7도, 도도는 완전 8도입니다. 자, 우리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네, 그렇죠. 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에서 도까지 우리는 1, 2, 3, 4, 5, 6, 7, 8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완전 장음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도에서 시까지 우리가 음을 살펴보면 검은 건반까지 합쳤을 때 실제 12개의 음이 나오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 보이는 대로 완전과 장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 검은 건반이 끼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장단, 증감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도하고 파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완전 4도라고 했습니다. 완전 4도. 자, 이게 완전 4도인데 파에 샵이 붙었어요. 자, 그렇다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늘어났죠. 공간이,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완전 4도에서 증 4도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도파에서 완전 4도에서 도에 샵이 붙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도파는 완전 4도,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완전에서 도샵이 됐기 때문에 3도처럼 들리긴 하더라도 이거는 이름은 일단 4도예요. 도샵, 파. 그런데 완전 4도보다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감 4도라고 얘기합니다. 파에 샵이 붙어서 공간이 늘어나면 증 4도. 그렇죠. 다른 걸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도라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장 6도였죠. 장 6도. 라에 샵이 붙었어요. 그러면 장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증. 그렇죠. 자, 그런데 라에 플랫이 붙었어요. 줄어들어요. 그럼 장에서 단 6도로 가죠. 또는 도라 장 6도에서 도에 샵이 붙었어요. 그럼 얘도 단 6도. 그렇다면 얘도 단 6도, 얘도 단 6도. 그럼 똑같이 얘도 단 6도, 얘도 단 6도, 얘도 단 6도. 음정은 거리이기 때문에 시작음과 끝음이 무슨 음이지 사실 상관없이 거리만 일정하면 음정 이름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도라를 다시 돌아가면 도라, 도라. 자, 이게 장 6도에서 하나 내려왔어요. 그럼 공간이 하나 줄어들었죠. 라 플랫이 되면 그럼 단 6도인데 도에서 샵이 돼요. 그럼 하나 더 줄었어요. 자, 그러면 단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감 6도. 그렇죠. 여기서 하나, 2개 줄었어요. 장에서 단, 감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음정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솔, 자, 완전 5도예요. 도에 샵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감 5도. 솔에도 샵이 붙었어요. 그럼 다시 늘어났죠. 그럼 이건 뭐예요? 완전 5도. 그렇죠. 자, 레, 솔샵. 레, 솔샵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레, 라플렛이라고 합시다.
자, 어쨌건 아까 이게 완전 5도였는데 이게 올라갔어요. 그럼 공간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건 감오도. 얘가 늘어나게 됐어요. 다시 완전 5도, 감오도, 완전 5도.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 5도로만 지금 보자면 도, 솔 똑같이 이것도 완전 5도, 얘도 레, 라도 완전 5도, 완전 5도, 미, 시도 완전 5도, 파, 도도 완전 5도, 완전 5도, 완전 5도. 음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장삼도, 도샵, 파샵, 도샵, 미샵, 장삼도, 레, 파샵, 장삼도, 미 플랫 솔, 장삼도, 미 솔샵, 장삼도. 자, 다 장삼도. 거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정을 계산하는 법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미, 라가 몇 도냐? 그러면 미, 파, 솔, 라 일단 4도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완전, 감, 중 중에 하나겠죠. 자, 첫음을 어디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도로 가지고 와보면 되겠죠? 똑같이 내려면 도파랑 똑같았어요. 이거는 완전 4도였구나. 자, 그러면 파시는 어떻게 될까요? 파시 똑같이 내려온다. 반음씩 내려오면 도파샵이 됐어요. 자, 도파샵은 몇 도라 그랬죠? 도파가 완전 4도니까 도파샵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파샵은 증4도. 아까 처음에 얘가 뭐랑 같았냐면 여기서 왔죠? 파시는 그렇다면 뭐냐? 증4도. 이거도 증4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도에서 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다 훨씬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게 좀 많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금방 음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음정을 계산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면 좋을 음정이 있는데, 우리가 반음은 단이도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오음, 도레, 레미 이런 오음은 장이도죠. 그래서 반음은 단이도, 옥타브는 완전 8도, 아까 봤듯이 파시는 증4도, 도솔은 완전 5도.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다른 데로부터 이렇게 오는 음정을 계산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도미는 장삼도, 도미 플랫은 단삼도, 장삼도, 단삼도.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이면 이제 음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음정을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샘플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1번은 우리가 일단 지금 플랫이나 샵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걸 없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없다고 생각한 다음에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플랫이나 샵을 붙여주면 우리가 조금 더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 미 플랫 도라고 돼 있어요. 미하고 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도. 자, 미를 도의 위치로 잠깐 내려주면 미레도 3도 내려왔죠? 그럼 위에서 도도 도시라로 이렇게 3도 내려오게 돼요. 그럼 미에서 도로 장3도를 내려왔어요. 그러면 도에서 장3도 밑으로 내려가면 라플랫이 갑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미도와 똑같은 음정은 도 라플랫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에 플랫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에 플랫이 붙거나 또는 도에 샵이 붙거나 둘 중에 하나로 계산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건반을 눌러가면서 하나씩 찾아보기에 바라겠습니다. 네, 금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금방 해서 답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멈추시고 이거를 좀 계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계산하셨어요? 제가 그럼 1번부터 한번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번은 장 6도. 자, 2번은 완전 4도. 3번은 증 5도. 4번도 증 5도. 자, 5번 장 6도. 6번 완전 4도. 자, 7번부터는 낮은 음 자리표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높은 음 자리표로 계산하셨으면 잠깐 멈추고 다시 해보세요. 자, 낮은 음 자리표, 라플렛, 파샵입니다. 증 6도죠. 7번은 증 6도. 8번은
잠깐만요. 솔도 4도에 솔 샵 도 그러니까 겹감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8번은 겹감사도예요. 자, 9번은 완전 5도. 10번은 겹증사도죠. 네. 네. 11번은 장칠도. 맞죠? 그다음에 12번은 감칠도. 네, 여러분 다 맞았습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확한 음들, 톤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음과 음 사이를 어떤, 그 거리로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지 음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음들을 한 음에서 그 다음 옥타브 여기까지를 우리가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나열해 놓은 거를 음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음과 옥타브 위의 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음을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옥타브 위의 음을 한번 내보시겠어요? 옥타브 위에는 이게 옥타브 위의 음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옥타브 음을 낼 수 있어요. 이걸 옥타브 등가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옥타브 음을 내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잠깐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옥타브는 한 주파수가 배가 되는, 그러니까 1분에 만약에 60의 어떤 헤르츠를 움직인 게 있었다면 60은 너무 낮죠. 한 440, 우리가 A음이라고 했을 때 440이라고 했을 때 이게 2배가 되는 헤르츠로 그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건 한 옥타브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음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파수가 여기서 2배가 되는 여기까지, 여기서 반이 되는 여기까지, 그래서 요 사이를 일정하게 나열해 놓은 것이 바로 음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음계는 좀 넘어갔는데 문화와 사회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펜타토닉, 오음계, 또 메이저 마이너, 스페니쉬, 미들 이스턴, 블루스, 홀톤이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이 시간에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인도 음계, 뭐 아프리카 음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다뤄볼 만한 음계는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펜타토닉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좀 동양에서 사용하는 펜타토닉과 서양에서 말하는 펜타토닉의 음의 그 조율이 약간 달라요. 그거는 조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야금 이런 우리나라 악기랑 서양 악기랑 같이 듀엣 해가지고 앙상블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튜닝이 조금 맞지 않는 걸 좀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조율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뭐 어쨌건 같은 다 뭐 펜타토닉 음계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좀 다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일단 메이저와 마이너 음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먼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메이저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는 라시도레미파솔라인데 마이너는 이제 또 음계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피아노로 들으면서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음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평균율 조율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 바하 이전에는 평균율 조율이 아니었어요. 평균율 조율은 뭐냐면 이따가 배음을 좀 설명을 할 텐데 배음에서 배음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 5도, 아까 음정했죠? 완전 5도, 완전 5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12개 음이 다 나옵니다. 모든 그 음정의 공간이 일정하게 반음, 단위도라 그랬죠? 다 단위도 관계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평균율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장위도, 단위도, 또 장위도, 단위도 이렇게 이루어진 걸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똑같이 쓰는데 시작음이 도가 아니라 라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마이너 스케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아무것도 붙지 않은 메이저 스케일을 똑같이 쓰는 음계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 단음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을 다시 돌아가 보면 각각의 음들이 그 중요함 정도가 조금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음은 무슨 음이겠어요? 그렇죠. 으뜸음, 도죠, 도. 이 음계에서는 도가 가장 중요한 음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음은 네, 완전 오도에 있는 예.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음정이 있는데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음이냐면 시, 일곱 번째 음입니다. 자, 시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시를 치고 나면 어디로 가고 싶어져요? 도로 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 시에 붙은 이름이 뭐냐면 리딩톤, 이끄음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어디로 이끌겠어요? 도로 이끄는 거. 이게 반음의 관계가 사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도샵으로 가면 레샵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싶어져요. 가까이 있는 음으로 해결하고 싶어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단음계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라로 이끌어주는 음이 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반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끊음을 의도적으로 일곱 번째 음을 반 높여서 만들어준 이 음계를 우리가 두 번째 보이는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화성 단음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났더니 파와 솔샵 음정이 어떻게 바뀌었죠? 원래 파솔이었는데 파솔 장이도에서 증이도가 됐어요. 자, 증이도가 되다 보니까 음악이 약간 독특해지죠. 이 음계의 어떤 선율적인 흐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음정이 너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파, 솔샵을 파도 샵을 붙여서 라고 만들어준 것이 바로 마지막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선율 단음계예요. 그런데 이 선율 단음계는 솔샵이 있음으로 인해서 라로 가고 이 솔샵으로 가기 위해서 파에도 샵을 붙인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형되었는데 하행할 때는 솔샵이 굳이 필요하지 않죠. 라로 갈 필요가 없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솔샵을 솔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행할 때는 원래 자연 단음계처럼 그냥 가요. 다시 말하면 상행할 때만 파샵, 솔샵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음을 반음 올려주고 하행할 때는 내려줍니다. 자, 자연 단음계부터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선율 단음계 단음계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가운데 있는 화성 단음계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선율 단음계와 자연 단음계도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음계라는 것 자체는 이론적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계의 중심음, C 또는 D, 이 중심음이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그거를
토널리티, 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용음악에서는 보통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제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저와 마이너만 얘기하자면 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C 키가 C 메이저인지 C 마이너인지 C 펜타토닉인지 C 도리안인지 C 믹솔리디안인지 C 스패니쉬인지 C 미드이스턴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데 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더 간단하게 대중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그 진행의 중심이 어떤 특정한 으뜸음이고 그리고 그 음을 가기 위해서 음악이 계속 여정을 펼치다가 결국 그 음을 가기 위해서 간다. 음악은 사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조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C 메이저가 있는데 이게 으뜸음이 도예요, 분명히. 그런데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음을 바꾸는 거예요. 레미파솔라시도레라고. 이거 바꾸는 걸 우리가 선법,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모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조성을 사용을 하는데 시작음의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메이저랑 기존의 그 음계랑 비슷한데 어떤 부분이 약간 달라. 그래서 그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선법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 다다음 주 시간부터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건 이 조성은 메이저, 마이너 이 스케일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조표를 붙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조표가 붙지 않았을 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C 메이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거를 완전 오도 위로 올려서 솔부터 시작하게 되면 파에 샵이 붙어야 되고 레부터 시작하려면 도에도 샵이 붙어야 되고 파에도 샵이 붙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조표가 붙죠. 그래서 조표 붙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샵 붙는 순서가 파도 솔레라미시 그렇죠. 기억나세요? 플랫 붙는 순서는 시미라레 솔도파 그렇죠.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순서대로 붙는데 뭐 그 순서를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한 거는 샵이나 플랫이 몇 개 붙었을 때 이게 무슨 조인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한 3개 정도까지 여러분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샵이 하나 붙었다, G 메이저 아니면 E 마이너. 샵이 2개 붙었다, D 메이저, B 마이너. 샵이 3개 붙었으면 A 메이저, F 샵 마이너. 플랫이 하나 붙으면 F 메이저, D 마이너. 플랫 2개 붙으면 B 플랫 메이저, G 마이너. 플랫 3개 붙으면 E 플랫 메이저, C 마이너.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지 않고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은 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음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화음도 그렇고 음도 그렇고 음계도 그렇고 이 배음을 기초로 해서 사실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모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하모닉스 오버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 자연 대상은 여러 가지 진동 모드를 가져요. 진동 모드가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 귀에는 한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그냥 얘가 하나의 진동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음들이 함께 섞여 있고 그 중에 가장 낮은 주파수의 음이 우리 귀에 그 음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지만 이제 진동하는 어떤 주파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파수가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음에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그 햇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 보면 뭐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죠? 그러나 프리즘을 딱 비췄을 때 그 안에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렇죠. 색깔은 진동은 아니지만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죠. 우리 눈에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 빨간색부터 파장이죠. 얘네는 빨주, 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합쳐져서 흰색이라고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진동이 여러 가지 진동이 한꺼번에 모여서 얘가 제일 낮은 진동수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모든 자연의 소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계로 만든 소리, 신디사이저 이런 기계로 만든 소리는 그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떤 거냐면 그 도라는 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위에 도, 솔, 도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배음이 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악기는 배음이 풍성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피아노, 어쿠스틱이어야 합니다. 디지털은 배음이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 또는 기타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배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은 몇 번째 배음까지 들렸나요? 영상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이 현장에서 저는 한 11번 배음까지 들린 것 같아요. 12번부터는 잘 안 들리네요. 네, 이거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배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는 소리를 한번 제가 피아노에서 오픈을 해두고 배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도를 칠 텐데 도와 울림이 가지고 있는 저기 배음 보시면 1, 2, 3, 4번에 있는 도미솔을 제가 여기서 오픈을 해둘 거예요. 도미솔을 오픈을 해두고 한번 자, 오픈이 됐어요. 자, 그리고 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도미솔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전혀 배음과 상관없는 음, 파샵, 라샵, 도샵을 오픈을 해두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죠? 자, 도미솔은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게 배음입니다. 네, 여러분 배음 잘 들리시나요? 제가 했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쿠스틱 피아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타로 배음 내는 법은 조금 더 달라요. 뭐 관악기나 현악기 다 배음 낼 수 있는데 방법은 피아노랑 조금 다른데 피아노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음 그 악보를 잠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보면 뭔가 익숙하죠? 1번, 2번 옥타브죠? 그렇죠? 옥타브예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5도예요. 완전 5도죠. 3번, 4번은 몇 도예요? 완전 4도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완전 음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 3, 4번까지를.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예요? 5번이 나오는 게 도, 미, 장 3도. 그 다음 나오는 게 미, 솔, 단 3도. 그 다음에 C 플랫, 도, 레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지금 보면은 도, 도, 미, 솔까지 보면은 도, 미, 솔. 도미솔을 우리가 화음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도미솔이 물론 처음에는 이런 배음을 알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도와 미와 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나의 화음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건데 나중에 배음까지 가서 봤더니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구성이었더라.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2개 이상이 동시에 울리는 걸 화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음계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화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3화음, 7화음, 4화음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화음 저 4가지를 좀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장3화음, 장3도, 완전 5도. 단삼화음, 단삼도, 완전 5도. 증삼화음, 장3도, 증5도.
감삼화음, 단삼도, 감오도. 칠화음, 칠화음, 사화음, 클러스터. 네, 잘 들으셨죠? 네, 그 다양한 화음들이 있는데 이 화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임상적인 의도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 우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음에는 불협화음, 또 협화음 이렇게 있죠. 이거는 신경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그 기준을 나누기가 사실 굉장히 애매한데 얼마나 많이 익숙한가, 익숙하지 않은가, 그리고 컨디션이 어떤가, 또 실제 소리의 구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협화음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음악이 굉장히 생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또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을 한다면 민감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불협화음을 얼마나 사용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음악을 정말 예쁘게만 사용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음악을 예쁘게만 사용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불협화음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서 좀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성인데, 화성은 약간 논리적인 거예요.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음들이 분명히 있는데, 화음을 어떻게 연결하고, 앞에는 어떤 화음이 오면 좋고, 뒤에는 어떤 화음들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그 법칙,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논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화성입니다. 하모니예요. 가장 복잡한 논리와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 안 배워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화성학은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즉흥 연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화성학은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맥락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인데 화성의 위계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화음들이 있고 그래서 주사마음 또 조금 덜 중요한 부사마음이라는 게 있고 좀 더 독특한 여러 가지 화음들 이 기능이 좀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화성학이라는 학문은 결국 뭘 배우는 거냐면 어떤 화음들이 있고 이 화음은 어떻게 쓰는 것이며 어떤 느낌,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앞뒤의 맥락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화성학이고 이것은 단지 논리로 일부러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또 바라보는 그 음악의 흐름, 맥락에 따라서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화성은 지금 1도, 4도, 5도를 가지고 저기서 화음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연결하는 것들이죠. 뭐 1도 다음에는 5도가 오고 5도 다음에 다시 1도가 오고 또 4도 다음에 2도가 올 수도 있고 1도 전에는 6도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화성학인데 우리가 아마 학기 마지막쯤에는 그 기본적인 화성 진행을 조금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화성을 배우지 않았다면 요즘에 시간 조금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화성학 같은 거 강의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화성학을 좀 많이 배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율, 멜로디. 단순한 음의 연속체인가요, 선율이? 그렇지 않죠. 굉장히 수평적이면서 수직적인 것이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한 라인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위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직, 수평 둘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공간적인 움직임과 시간적인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작곡가들이 정말 엄청 방대한 멜로디를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 중에 우리가 얼마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우 몇 개만 우리 뇌에 인식이 됩니다. 그거는 뭐 어떤 것이 인식이 되느냐라는 건 딱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모든 걸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고 그걸 다 가지고 있기 어렵다라는 사실. 그리고 멜로디는 그 멜로디 자체로 우리 뇌에 인식되기보다는 멜로디에 있는 어떤 흐름,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반복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프레이징에 맞춰져 있는가.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화성적인 뒷받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쉬운 것 같은데도 인식이 잘 안 되는 멜로디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멜로디를 사실 이해할 때는 멜로디 그 자체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윤곽이에요. 컨투어라고 얘기하는데 선율은 라인이죠. 선이죠. 유리, 선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컨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멜로디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성인들 보통 한 5살, 6살 정도만 돼도 이 컨투어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컨투어는 방향성이고 흐름이에요. 그게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같이 다니고 우리가 기억할 때도 뭘 기억해요? 음악을 기억할 때도 선율을 기억하죠. 근데 그 선율의 정확한 음보다 뭘 기억하냐면 선율, 이 라인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이 따라서 감정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방향성, 그 맥락, 그래서 음악을 이해하는 거에 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죠. 컨투어. 올라가는 컨투어였죠. 뒤로 어떻게 가고 싶어져요? 뭔가 하행해야 될 것 같고 꺾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어떤 컨투어들이 있는지 보죠. 상행하는 컨투어, 하행하는 컨투어는 자, 맴도는 컨투어, 뛰어다니기, 복합적으로 보통 많이 쓰이죠. 컨투어가 멈추어 있다면 음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컨투어가 멈추어 있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선율을 다채롭게 컨투어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즉흥 상황에서는 멜로디가 멈춰 있어요. 흘러가지를 못하고 북을 쳐요, 북을 쳐요, 북 쳐요. 그냥 머물러 있는 컨투어를 자꾸 써요. 북을 쳐요, 쿵, 북을 쳐요, 쿵, 북을 함께 쳐봐요, 쿵, 쿵.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프레이징이에요. 보통 프레이징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좋냐면 한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은 이 슬러, 그렇죠. 이음줄에 따라서 한 호흡으로 연결해서 연주를 하고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는 한 활에 그리고 관악기는 한 호흡에, 노래하는 분들도 호흡에 맞춰서 하죠. 근데 물론 이렇게 딱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해할 만한, 그리고 한 번에 노래하거나 연주할 만한 수준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프레이징이 짧아야 되겠죠.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프레이징이 짧아야 됩니다. 프레이징을 짧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길게 가는 경우는 프레이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한 상황에 있거나 그럴 때는 프레이징이 잘 안 되죠. 언어에서도 프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어가야 되는지, 또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끊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노래하고도 연관해서 노래 멜로디, 노래의 어떤 한 프레이징이 언어의 프레이징하고도 같이 맞춰져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인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지. 근데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현대 이제 대중음악에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프레이징을 맞추지 않는 유희를 즐기죠. 근데 그런 유희를 즐긴다는 거는 그거를 즐길 만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인지가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런 유희를 쓰는 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쓰면은 약간 어렵겠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우리는 음악실에 왔어요. 네, 우리는 음악실에 왔어요. 이거는 우리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 프레이징에는 리듬도 있어요. 그리고 박자도 분명히 있고 빠르기, 그리고 다이내믹, 그리고 음색, 선율, 화성. 이 음악의 보편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이 이제 즉흥이든 뭐 음악이 이렇게 확 펼쳐지기 전에 이 프레이징이 어느 정도 구성이 맞춰져야지 음악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조. 우리가 구조는 음악이 음악 치료가 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요소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의 주제나 리듬이나 동기, 또 선율, 프레이징 등 다양한 음악 요소를 동시에 사용해서 만든 하나의 틀이다. 뭐 내용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뭐 와닿지는 않죠. 어, 구조를 우리가 좀 뭐랑 좀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면 좀 좋냐면 다음에 이야기가 이렇게 형식이에요. 구조가 좀 더 넓은 범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형식은 그 중에서 큰 틀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자, 구조는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그냥 예예요. 이것만 구조가 아닙니다. 구조의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인데, 매칭. 똑같이 맞춰주는 거. call and response. 주고받기. 막, 빠바바밤, 짠, 빠바바밤, 짠, 빠바바밤, 짠, 빰, 짠. 나와 너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 구조예요, 구조. mirroring.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reflecting. 뭐, 마이너스 원. 안녕하세요. 혹시 요를 하고 싶었어요, 방금? 네. 하나를 빼서 내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다 구조입니다, 구조. 음악이 어떻게 맥락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보다 조금 더 큰 틀을 우리가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형식은 아까 구조는 프레이징이나 구조 또는 리듬 이런 거는 보다 지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보다 지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 형식은 어, 길어져요. 1분, 뭐 우리 클래식에서는 뭐 한 10분 이렇게 가죠. 그 전에 나왔던 게 또 반복이 되는지, 재현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게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이전 것과 비교하게 되고, 이전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랑 굉장히 이제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들이 있죠. ABA 형식.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쓰게 되는 형식이 ABA이고요. 이런 게 좀 반복되면 론도 형식. 그리고 또 어떤 A만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건 우리가 변주곡이라고 하죠. 그러나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ABA를 많이 쓰는 이유는 A라는 하나의 주제가 나와 있던 그 형식, 그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색다른 B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A가 나올 때 과연 기억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 돌아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어떤지. 네. 너무 재밌게도 내담자들이 먼저 저 A를 다시 재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A가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 라인이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모티브나 선율, 주제 선율을 만들어서 형식에 담고 그 형식 안에서 우리가 절정도 만들고 또 종지까지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하나의 음악이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음악에서 음악치료에서 구조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션을 구조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음악을 구조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를 통해서 주제 선율이 나타나야 돼요. 음악을 계속 했는데 도대체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런 거는 선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분명히 명확하게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선율이 제시되어야 하고요. 그게 반복해서 나타나서 형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타날 때 반복만 되다 보면은 음악이 어느 순간 맴돌게 되겠죠. 반드시 뭐가 되냐면 반복하면서 더 발전해가지고 절정, 클라이막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음악이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종지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종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네, 어느 순간 나 혼자 그냥 끝 하면 끝이 아니죠. 종지를 유도하는 작업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즉흥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곡을 써서 하건 즉흥이건 종지를 유도해야 되겠고 그게 맥락적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요소들을 다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스타일 양식이라고 합니다. 뭐 바로크나 고전 이렇게 클래식에서 말하는 스타일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대중음악에서 말하는 스타일도 있고 민속음악에도 있습니다. 스타일에는 뭐 박자, 뭐 대중음악에서 말하는 스타일을 좀 얘기를 해보면 박자는 어떻고, 빠르기는 어떻고, 어떤 주요 사용되는 리듬은 어떻고, 어떤 화성을 쓰는지, 어떤 음계를 쓰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연주하는 걸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식은 뭐 그렇게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좀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각 시대의 음악사가 좀 다르죠. 우리가 이 중에서 뭐 블루스라든지 보사노바, 뭐 라틴 그 리듬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동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음악의 단서인데 음정이나 음역이나 박자, 빠르게 분위기 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아주 한 몇 개 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서. 요게 한 프레이즈를 구성할 수 있죠. 이게 반복되면서 하나의 선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선율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 주제, theme 또는 subject가 됩니다. 중심이 되는 선율.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내죠. 앞서 말한 대로 구조화를 통해서 절정과 종지를 만들어내고 주제를 확립하고 그렇게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악은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나타난 것에서 이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를 우리는 늘 그거를 고민하고 이해하면서 음악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곡을 쓰거나 작곡을 하거나 즉흥 연주를 할 때 반드시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그 밖에 박, 그리고 구조와 관련되지 않은 그 밖의 요소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스티나토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바로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 어떻게 반복되는 음향의 리듬 패턴인데 이걸 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음악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음악을 합주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합주. 나도 모르고 쟤도 음악을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뭔가 앙상블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인데 특히 오르프 음악에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이게 오히려 또 잡아서 답답함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와 음량이 있는데 다이내믹은 어떤 한 흐름 안에서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거고 볼륨은 전체적인 게 크냐 작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 개인의 감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크다면 여러분은 볼륨을 좀 줄여서 들어도 되지만 제 말투 속에는 다이내믹이 있죠. 크고 작은 게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매개체이죠. 뭐 광도든 음량이든. 네.
그리고 목소리와 악기 소리도 좀 많이 대비가 되기도 하는데 요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실제 연주하면서 즉흥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점점 이 볼륨 자체가 어때요? 작아요. 그리고 별로 감정적인 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볼륨은 크더라도 이 패턴,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음색 굉장히 중요하죠. 각자가 가진 특징적인 고유의 소리, 컬러입니다, 컬러. 악기들이 음색이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르죠. 또 음역에 따라서도 음색이 다릅니다. 우리 리듬은 분명히 인식을 많이 하지만 음색은 뭐 많이 구분은 못해요. 원래 음색을 구분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또 생존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누구 어떤 뭐 사자, 호랑이 이런 소리인지 뭐 내가 뭐 너무 싫어하는 소리인지 그래서 이런 음색을 구분하게 하는 거는 이게 본능적인 거긴 하지만 리듬이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죠. 네. 그리고 노래에서는 연주자, 그 노래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사용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목소리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목소리 쓰는 게 두렵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목소리 쓰는 거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 네. 오늘 음역, 또 음색, 음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네. 자, 조직, 밀도 있는데, 조직은 우리가 작곡할 때 조금 더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인데, 조직, 텍스처를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밀도인 것 같아요, 밀도. 지금 밑에 것만 보이시는데, 내가 손가락 한두 개만 가지고 밀도가 낮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울리게 해서 밀도를 높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음악이 굉장히 달라지죠. 자, 앞서 말한 대로 보이스, 목소리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컬 사이코테라피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목소리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목소리는 크기도 중요하고 음색도 중요하고 이 높낮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울음소리, 또 반향어, 무성음, 의성어, 허밍, 단모음 다 중요해요. 이 목소리의 특징은 우리가 보컬 사이코테라피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 실제 노래할 때 곡을 써서 노래하거나 즉흥 연주를 하면서 노래할 때 이 목소리를 내가 어떻게 내고 있는가, 얼마나 자신 없어 하는가, 얼마나 자신 있게 부르는가, 명료한가, 크게 하는가, 아주 분명하게 소리를 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티큘레이션이죠. 마지막인데 아티큘레이션, 음악적인 표현 요소들이에요. 악기마다 또 목소리나 악기마다 이 아티큘레이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아티큘레이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타카토, 스타카토, 레가토, 테노토, 페르마타, 글리산도, 네, 다양하게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양한 소리들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 의도와 의미는 다양하죠. 네. 자, 이러한 다양한 이제 음악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요소들을 역동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음악 치료사는
내담자와 치료사 사이에 어떤 특정한 이제 음악적인 상호작용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음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탐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과제로 나갈 텐데요. 내가 한번 해보고 나서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음악 요소는 뭐가 있는지, 어색하게 하는 건 뭐가 있는지, 나는 주로 템포를 어떻게 쓰는지, 나는 주로 어떤 리듬을 사용하는지, 어떤 화성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아노를 또 칠 때는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하나가 페달의 사용이에요. 페달은 음악을 좀 더 아름답게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명확하게 나타내지지 않죠. 페달을 쓰게 되면 서스테인드 페달을 쓰게 되면 명확한 소리가 안 나고 뭔가 명료하지 않은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우리가 또 페달을 쓰게 되냐면 내 소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게 좀 두려울 때, 그래서 치료사의 경우에는 페달을 쓰는 경우에 보통 치료사가 불안할 때 페달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달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뭔가 즉흥이기도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음악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뭔가 계속 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고착되어 있는데 음악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 요소를 앞에 살펴봤듯이 어떤 걸 쓰는 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저 다양한 음악 요소를 우리가 다채롭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곡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작곡을 할 때, 그리고 즉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서 음악을 의도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작곡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작곡을 할 때도 그 의도성을 담아서 작곡을 할 수 있게 되고,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작곡된 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 순간의 의도를 음악으로 담아낼 수 있는 건 내가 저런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한 클래스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그 훈련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이거를 좀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메모해두고 체크해둔 대로 음악 요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음악 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즉흥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고 또 실제 피아노도 쳐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과 함께 듀엣으로 피아노 즉흥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과제 스노우보드에 올려드릴 텐데 영상 30초짜리 영상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 영상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즉흥으로. 뭐 좀 구상을 미리 해두셔도 됩니다. 해서 어쨌건 연주한 두 가지 과제를 여러분이 스노우보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보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했더니 이게 시간이 넘어가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맥시멈인 것 같아요. 다행인 건지. 자,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또 질문 꼭 남겨주시고 과제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